네, 오늘 사연은요. 어릴 적부터 남들과 많이 달랐던 사이코패스와 흡사한 어떤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한 동생의 부인인 본명은 아니고 지수 씨가 어렸을 적 겪은 게 있다면서 들려줬던 얘기예요. 지금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뭐 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수 씨는 어릴 적에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였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까운 곳에서 좀 자랐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도시 변두리 지역 그런 이제 마을이었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내나 다른 대도시로 친구들이 전학을 가는 것만 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갑자기 마을에 어떤 가족이 이사를 오고 그 집에는 같은 학년의 남자아이도 있어서 지수 씨랑 같은 반으로 전학을 왔다고 해요. 그 아이는 뭔가 차가운 오라가 느껴지는 그런 아이로 말투는 뭔가 굉장히 친절한데 이렇게 교육받은 말투였대요. 이제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이제 같은 방향의 친구들끼리 하교를 하는데 이제 늘 그 아이는 무리해서 살짝 뒤에서 혼자 걷는 편이었대요. 집에 오면서 아이들과 이제 친구들과 얘기 주제가 그 산 중턱에 있는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너네 혹시 저기 산 중턱에 있는 폐가 거기 알아? 라고 어떤 친구가 운을 띄웠고 그걸 주제로 각자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나 아니면은 뭐 마을에서 듣는 얘기들을 서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뭐 거기에는 뭐 버려진 농기구들도 많고 그리고 집주인이 거기를 나오면서 뭐 농약 같은 것도 싹 그대로 남기고 왔다고 하고 또 예전에 꿩사냥 한다고 해서 청산가리도 뭐 그냥 두고 갔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수 씨가 그 아이를 살펴보니까 늘 몇 걸음 뒤에서 듣던 그 아이가 어느새 무리 근처에 와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다고 해요. 지수 씨는 당시 그냥 이 애도 결국은 우리랑 좀 친해지고 싶은 그런 평범한 아이구나. 근데 좀 낯을 가려서 다가오기가 힘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또 며칠 후 동네 이렇게 냇가에서 그 아이가 쪼그려서 뭔가를 하고 있길래 그 지수 씨가 호기심에 다가갔는데 그 아이가 냇가 큰 돌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갈고 있었다고 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흔히 그 맥가이버 칼 같이 이렇게 접는 그런 접이식 칼이었대요. 그래서 지수 씨가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런 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지수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칼에 열중을 하면서 이렇게 옆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웃는 표정이 보이면서 때가 됐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수 씨는 좀 특이한 애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싶어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동네에 생겼대요. 동네에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들개나 들고양이들이 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한두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개들 중에는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밥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귀염을 받던 녀석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녀석들까지 동네에서 사라져가지고 동네에서는 뭐 정부에서 들개, 들고양이를 소탕하나 뭐 그런 게 있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을 이장한테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대요. 근데 마을 이장은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 개장수들 있잖아요. 개를 밀려 파는 개장수들의 소행이다. 아니면 뭐 먹을 게 없어져서 뭐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뭐 오소리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육식을 하는 그런 뭐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물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살짝 바뀔 때쯤에 취나무를 따러 산에 다녀온 지수씨네 어머니와 동네 이제 분들이 이제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산에서 묘한 냄새가 난다고. 이게 뭔가 되게 불쾌하고 뭔가 쓰레기 같은 게 썩는 냄새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왕왕 있었대요.
그 도시에서 몰래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거를 막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누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 같다고 말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경찰을 불러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이제 그 냄새의 진원지는 그 산 중간에 있던 폐가였고 그 폐가에는 마을에서 사라진 동물들과 산짐승으로 보이는 뭐 작게는 토끼, 뭐 청설모,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 집에서 썩고 있었대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마을에서는 혹시 간첩이 내려온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온갖 추측과 루머가 떠돌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네. 동물들의 몸에는 전부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작은 동물들은 칼에만 찔린 게 맞는데 뭐 큰 개나 작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청산가리를 먹고 찔린 자국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대요. 최근에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덜 부패된 그런 죽은 동물들의 사체에서는 청산가리를 먹이지 않고 목을 한 번에 찔러서 죽인 그런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진화를 하는 거죠. 그때 지수 씨의 머릿속에 우리가 폐가를 얘기할 때 아이가 흥미롭게 엿들은 거랑 냇가에서 또 칼을 갈고 있던 모습이 딱 생각이 났대요. 그런데 이제 어린 마음에 경찰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 아이가 잡혀갈까 봐서 꾹 참고 그 다음날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조용히 말씀드렸다고 해요. 선생님은 몇 번이나 되물으시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알겠다라고 하셨고 그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소지품 검사를 해서 그 아이의 칼을 압수했다고 해요. 그 무표정하던 아이가 칼을 압수당할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아이는 교무실에 불려가고 또 어디를 갔는지 며칠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당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담임선생님이 결국은 시내 경찰서에 얘기를 했고 그 경찰서까지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조사를 받고 부모님이 이제 주의를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락 됐다고 해요. 지금도 똑같이 뭐 척법의 나이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좀 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들의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예전에는 왕왕 있었다고 해요. 칼도 또 시내 도구점에서 훔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것도 좀 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 아이는 그 전 학교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뭐 그 당시에는 사이코패스 이런 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대요. 아예 모르는 상태였죠.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유영철 이후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이가 조금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정신병원까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는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이가 좀 사람이 없고 좀 자연이 있는 곳으로 전학을 좀 권유를 했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지수씨네 동네로 이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폐가에서 훔친 청산가리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전학 오기 전 학교죠. 그 학교에 가서 그 연못에 청산가리를 뿌려가지고 연못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전부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그렇게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왔던 거예요. 이제 그 아이는 사실 다른 아이들한테 살갑게 굴진 않았지만 집도 가깝고 뭐 그래서 그런지 또 지수 씨가 뭐 좀 예쁘고 약간 이래가지고 지수 씨한테는 꽤 친절한 편이었대요. 근데 이제 1년의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지수 씨는 이제 그 친구가 무서워서 인사를 해도 그냥 받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 가는 그 무리에서도 그냥 무서워서 같이 못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결국 그 아이는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다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갔대요. 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수 씨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근처 이제 미술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그 시골 동네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도시의 작은 아버지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누가 자기를 좀 따라다니는 느낌이 났다고 해요. 작은 아버지께서는 당시 새벽에 근무를 하시는 관리직이셔가지고 그 시간에는 집에 안 계셨고 또 당시 작은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신 편이어서 중학생인
그 남자 사촌동생에게 버스 정류장까지만 나와달라고 말을 했고, 또 착한 사촌동생은 또 그렇게 해줬는데, 또 어느 날은 사촌동생이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올 사람이 없는데, 그 작은 어머니가 이제 본인이 나가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작은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지수 씨가 만류를 했대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늦게 이제 학원에서 끝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골목에 딱 들어서는 순간 누가 본인을 확 미쳤다고 해요. 몸을 살짝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로등 아래 보이는 건 키와 덩치는 좀 커졌어도 그때 그 아이였다고 해요. 지수 씨는 정말 놀라고 손발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먼저 반갑다 지수야 하면서 손을 보니까 분명히 그때 선생님이 압수하셨던 그 칼을 들고 있었대요. 지수 씨는 순간, 아, 내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걸 이 아이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그냥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라고 그냥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바뀌면서 뭐가 아니야? 라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어느 날부터 내가 인사해도 안 받아줬어?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우리 친구 사이엔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난 그래도 널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왜 너는 어느 날부터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화난 그런 점은 지수 씨가 본인을 투명인간 취급해서 기분 나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그게 얘는 화가 났던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대도시로 온 지수 씨를 우연히 봤고 그때부터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골목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멀리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 아이는 그대로 도망을 쳤대요, 그냥.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칠 후에 그 아이가 잡혔다고 해요. 잡힌 건지 아니면 출두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경찰서에서 그 아이를 만났대요. 근데 그 아이는 태연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오랜만에 어릴 때 친구를 좀 봐서 과하게 좀 장난을 쳤는데, 이런 걸로 경찰서까지 와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그대로 이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CCTV도 없어서 그냥 사과만 받고 끝냈다고 해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아이를 본 적은 없대요, 다행히. 지수 씨는 그 트라우마로 미술학원을 결국 관두게 되었고, 시골 집으로 돌아와 고등학교를 휴학을 했대요, 1년간을. 그러니까 보니까 지수 씨가 저는 재수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휴학한 거더라고요, 고등학교.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재수했다고 그냥 얘기 얼버무렸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치료도 받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두 가지 지수 씨한테 변화점이 생겼대요. 하나는 어떤 살인사건이 났을 때 혹시나 범인이 공개가 되면 그 아이인지 찾아보는 거랑, 아직도 좁은 골목은 절대 혼자 못 들어간대요. 인간의 10분의 1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가면을 쓰고 정상인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죠, 그 사람은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처럼 자신을 숨기고 살고 있을지, 아니면 뉴스에는 실명 공개 혹은 뉴스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범죄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 지수 씨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뚜기 아빠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질문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 당시 일을 겪은 사연자분은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현재는 잘 지낸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뚜기 아빠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